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그린님께서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린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린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시면 또 처음 온 그 느낌이 들죠. 네, 네. 처음에 참여했을 때 손발이 차고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딱 처음 참여한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긴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한번 경험해보셔서 시작하면 그런 생각 잘 안 드시는 거. 그때도 분명히 말씀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듣지 않고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겪었었던 일은 그때 한창 날씨가 쌀쌀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남자친구랑 같이 매운 갈비찜에다가 소주 한잔 하러 가자 해서 먹으러 갔는데 맛있게 먹고 슬슬 집에 가자. 너무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추워지니까 일찍 나가자 해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선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오랜만이야.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대뜸 야, 꿈에서 너 봤으니까 몸 조심하고 당분간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그리고 너 그 성격 남 도와주지 마. 너 일만 알겠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알겠어 하고 대충 전화를 끊고 제가 원래 약간 성격이 단호박인 성격이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격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귀족님들이 아니 대뜸 친구가 뭐 전화 와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의에 대해 이야기 잘 하자면 첫 시찬 때 제가 집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던 걸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맞추고 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가족들이 다칠 거라고 미리 알려준 친구가 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선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한때 신병이 와가지고 영안이 완전 열렸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선이 삼촌께서 신내림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좀 그런 무당의 길을 가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린 바람에 그 내림이 고스란히 선이에게 옮겨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삼촌이 무당의 길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선이는 영아는 다쳤지만 그치만 주변에서 누가 죽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면 꼭 꿈을 가끔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을 때도 그냥 몸만 조심하면 되겠지, 뭐 다치지만 않으면 되겠지, 피 보려나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나갔는데 그 얘기 듣고 이가하려고 하는데 제 집 위치가 역세권이어서 여기 편하게 사람들이 앞역, 뒷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먹었던 그 매운갈비찜 그 위치는 앞역이었고 제가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위치는 뒷역이었어가지고 뒷역으로 이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는 방법이 지하상가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야외로 이제 나가서 지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날씨도 쌀쌀해서 지하상가로 통해서 갈까 하다가 그냥 지상으로 가자 해서 지상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려면은 말 그대로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에 떠있는 위치의 역이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그 길을 지나고 또 계단을 내려가야 집을 갈 수 있는 그런 역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냥 남자친구랑 가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걸을 때 옆에 사람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걸으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랬어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냥 눈에 너무 잘 띄었어요. 키가 되게 크다 하는 여잔데 생김새는 긴 생머리인데 방금 갓 미용실에서 매직을 하고 나오는 것처럼 엄청 윤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의 생머리였고 옷은 긴 나시 원피스인데 검은 색깔이었어요. 근데 나시 원피스를 입고 캐리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날씨가 되게 쌀쌀한 날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연 팔뚝이 보이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들고 서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뭐지? 저는 처음에는 저거 그건가? 막 애인가?
아니면은 뭐 약간 땡약 뭐 이런 거래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면서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가다가 뭔가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시선은 앞쪽만 보고 걷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앞을 쳐다본다 해도 이게 시야가 트여 있어서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걸어가면서 마주칠 때쯤에, 일직선에 도달했을 때쯤에 걸으면서 네. 딱 쳐다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피부가 절대 사람 피부결의 그게 아니고, 도자기를 갓 빚어냈을 때 방이 하나도 없는 도자기 아시죠? 그런 느낌의 피부로 새하얗고 눈이 까만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눈 마셨다, 나 쳐다봤다 하고 고개를 휙 돌려서 앞만 보고 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자친구가 그 약간 시비 걸릴 때 하는 말투 있잖아요. 뭐 이런 말투. 그러길래 왜? 이래 딱 쳐다봤는데 뭐 하는데 그 여자를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가? 이러면서 딱 쳐다봤는데 오빠가 하고 좀 되게 식은땀 흘리듯이 막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걸어갔죠. 그랬더니 저거 뭐야? 저 이상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도 봤어? 나도 봤어. 저거 이상하지?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이상해? 하고 가는데, 뒤를 가면서 저희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뛰면 이상할 것 같아서 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 여자의 그 사이를 간격을 벌어져 가면서 걷고 있는데, 그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저희를 쳐다보는데 목이 갑자기 지팡이 스틱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목이 길어지더니 고개를 돌려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틱 목 길어지는 게 사람 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웨이브 치듯이 뱀처럼 나오는 목이 아니라 그 약간 오락실 게임 스틱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게임 이용하듯이 돌리면은 진짜 일직선을 꼿꼿하게 서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목을 길게 늘어져서 그렇게 고개 돌리면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되게 무섭다 하면서 진짜 벌벌 떨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가 본 게 맞나.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있는지 맞는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야 이상하다, 저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쳐다보면서 봤는데, 그 여자가 거기 그 위치에 서 있다가 편의점으로 갔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여자 서 있다 하고 눈을 잠깐 깜빡였다가 눈을 떴는데 순간이동하듯이 편의점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편의점 문을 열었는 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편의점을 들어가더라고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는데, 키가 컸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편의점 들어가니까 더 이상하다 생각된 게, 그냥 그 머리가 이게 농구 선수도 아니고 무슨 2m가 훨씬 넘는 것 같은 높이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약간 편의점 같은 데 보면 과자 선반이나 여러 선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편의 남자들도 그 선반에 정수리가 보일락 말락 하는데, 그 여자는 그게 인중까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가 있는데, 그냥 키가 크다가 아니라 어깨선이랑 이게 턱선 그 사이에 목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 라인이 보통 이 정도 길이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깨선 라인이랑 선 그 사이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만 부자연스럽게 엄청 길고 머리만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편의점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길래 정말 이상하다, 저거 사람 아니다,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멍 때리면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사안 설명하고, 봤냐, 나만 본 줄 알았는데 오빠도 봤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둘 다 봤는데 날 쳐다보고 있길래 내가 뭐라 하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만 거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오빠 절대 안 쳐다봤다, 날 쳐다봤다.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옆 사람을 쳐다보는지 나를 쳐다보는지 그래도 그 동공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쳐다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옆에 사람 절대 안 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빠도 너는 절대 쳐다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동시에 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기이한 현상을 겪고, 이거 좀 무섭다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단호박인 성격에서 그렇게 또 그냥 까먹고 그냥 잠을 자고, 이틀 뒤에 회사로 출근하게 됐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야 교대 근무였어가지고 그 이틀 뒤에는 야간 첫 근무였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일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품질 경영이라고 해서 QC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일은 말 그대로 생산 라인이 따로 있고 제가 일하는 근무지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생산에 있는 공장에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에서 이게 제품들을 만들어내면 제가 1시간, 2시간 간격, 3시간 간격 이런 식으로 생산 라인 들어가서 제품이 잘 나오는지 몇 개만 가져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은 생산팀 다른 사원들한테 호출해서 지금 여기 부분에 이런 불량이 있기 때문에 좀 수정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해서 저희는 3명이서 같은 한 조를 근무했어서 3명 중에 한 언니랑 저랑 같이 생산 라인을 짝꿍처럼 같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 언니가 그리나 이쪽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뭐 6호기, 7호기 검사해 라고 하면 알겠어요 언니 하고 제가 기계에 하나씩 다가가서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인형 뽑기 갈고리 아시죠? 인형 뽑기 갈고리처럼 위쪽에서 머리 위에 천장 쪽에서 기계 갈고리가 내려오면은 그 갈고리 사이에 제품들이 조그마한 제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제품들이 나오면 그 제품이 그물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물망에 손을 집어넣어서 제품을 5개씩 이렇게 꺼내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제가 조금 손이 빠른 편이어서 다 하고 사무실을 가려고 하다가 언니가 아직 그걸 마무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언니 다 아직 안 하셨냐 제가 도와주겠다 하고 언니가 예를 들어 저기 뭐 멀리에 있는 기계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제가 다른 끝자락에 있는 기계 앞에 서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기계에 있는 제품을 걷었는데 갑자기 폭 소리가 나는데 이게 엄청 크게 소리가 나서 그 생산 라인에 울릴 정도로 퍽 소리가 나서 응? 이거 무슨 소리지? 했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머리가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런 생각 들면서 눈앞이 새하얗고 이명 소리가 들리고 인공 눈물 넣으면 눈이 뿌연 것처럼 엄청 뿌옇고 그냥 눈에서 닭똥물 나고 왜 이러지? 이러는데 바닥이 빨가면 안 되는데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머리에서 피를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만져서 손을 봤더니 손에 피가 묻고 제가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언니 거기 누구 없어요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공장에 기계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계를 설비 점검하시는 생산 사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원분이 안전수칙 정말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다치게 된 사고가 난 거예요. 인형 뽑기에 있는 갈고리가 제 머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이구.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근데 그 사원 특징이 뭐냐면, 이건 현실 공포일 수도 있는데, 슬리퍼를 되게 이렇게 끄는 버릇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슬리퍼를 싹싹 끌으면서, 제 눈에는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당연히 발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었던 슬리퍼가 딱 보여서 그 발이 제 눈앞에 멈추더니, 딱 하는 말이, 됐네? 라고 얘기하더니 후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 끝에 있었던 언니가 뛰어오면서 그린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울면서 어떡해 이러면서 저기요 이러면서 막 야 누구야 이러면서 막 부르면서 야간 근무니까 관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말단 사원이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일이 터져서 어쨌든 119를 부르고 구조대원분들이 와가지고 괜찮으시냐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 울리면서 들려요. 그냥 멀미 나고 저는 피가 나면은 뜨거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춥고 멀미가 나는데 그 순간 선이가 얘기했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몸 조심해라. 남 도와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다쳤을 때 울었었던 그 언니가 했던 말이 그리나 너 그때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냐? 너 언니 저 그냥 눈 감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계속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정신 차려서 그 상태로 제가 머리에 무슨 헝거 같은 거 짚고 2층이었었는데 직접 제 발로 걸어서 그 응급차를 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같이 보호자식으로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 직장 동료한테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서 그러면서 막 도망갔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와중에 그 친구는 메모장에 적으면서 그랬어? 이러고 그 와중에 그런 얘기 다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바다출혈이라고 옆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피가 날씨가 쌀쌀한지 아니면은 이게 밖으로 피가 나오면 금방 굳어서 그런지 이게 머리 가닥 사이사이가 엄청 벙어리처럼 막 져가지고 이게 상처에 파악이 안 된다고 뭐를 이렇게 막 닦아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내고 그 스탬플러 아시죠? 의료용 그게 있는데 그거를 8방을 찍어주시는데 너무 아팠어요. 딱딱 소리가 정말 너무 아프고 그 8방을 꿰매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시기는 솔직히 코로나가 거의 감기 수준으로 판단했을 시기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들락날락은 어렵겠지만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나갈 때쯤에 들어오실 수 있나 봐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들어오더니 얼굴이 엄청 두 분 다 시뻘개져서 막 눈이 충혈돼서 들어오셔서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빨가니까 많이 우셨구나 싶어서 걱정하지 마요, 나 진짜 괜찮아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괜찮아 그리나? 이러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인천인데 천안에서 인천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주했어? 이랬는데 아니 음주하진 않았고 네 이모랑 이모부한테 부탁해서 지금 온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괜찮냐고. 그래서 그때 저도 막 눈물 나면서 아 괜찮다 나 지금 말 잘하지 않냐 하고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인천에서는 제가 자취하다 보니까 천안까지 다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진 2달 반 정도는 천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치료는 잘 했지만 그 과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는 과정도 어려웠고 이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말은 쉽지만 회사 입장에서 산재 처리하세요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상 처리를 하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서 저는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고 산재 처리하고 싶다 해서 좀 약간 그런 갈등이 회사랑 있었어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제가 그 원인 제공을 하셨던 그 분한테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어쨌든 제대로 된 안전규칙을 다 어기고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를 얻게 됐는데 사람이라면 보통이면은 사과 연락이라도 올 텐데 그 사람은 저의 카톡을 알고 있거든요. 업무상 카톡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카톡을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카톡 하나 안 오냐 얘기했더니 그리님한테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에서. 그래서 아니요 저한테 연락 하나도 없었는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 그러시냐라고 제가 한번 연락 드려보겠다 해서 아니요 제가 무슨 사과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도리는 하셨으면 했는데 기본 도리도 안 되어 있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리님 제가 전에도 사과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름이 돋았던 게 저한테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는데 그게 증거자로 남기려고 사과했던 것처럼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죠. 그리고 저도 어쨌든 경연지원팀에서 천안까지 오셔서 병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처럼 이렇게 막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대로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건을 원인 제공하셨던 그 분한테도 회의실에 올라가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분명히 설비 점검이라는 그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해뒀었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그렇게 있을 위치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인 거니까 제 책임으로 회피를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분이 두 아이의 아버지셔서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한창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그때 꼼꼼하게 그 메모장 다 적어줬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동료가 그리나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면서 그 사람 너가 그렇게 다친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휘파람 불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눈앞에 그렇게 막 피바다를 봤는데도 근데 제가 그때 딱 스치듯이 아니 근데 그 사람 생각해보니까 욕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왜 사라진 거야? 아니 왜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그때 배가 그렇게 누워서 쓰러져 있을 때 나가서 한 행동은 사장한테 전화해서 119에 신고해도 될까요? 였대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119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후회 아닌 후회가 될 수 있는 게 119만 신고할 게 아니라 112도 같이 신고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조금 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천안에서 저를 담당해주신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다음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일 회사에 있으면 무조건 119와 함께 112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서 친구들도 야 그때 너 그냥 방망이 한 대 맞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원장님께서도 깊이가 정말 손톱만큼 조금이라도 1, 2cm라도 깊었으면은 정말 안 좋으셨을 거다. 생명에 너무 위협이 있었을 건데 그린님께서 키도 작고 키가 작으니까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간격 자체가 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높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깊이가 더 깊이 이게 갈고리가 내려오는 그 깊이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컸으면은 워낙 하중이 높기 때문에 그 상태로 더 깊게 그 갈고리가 더 깊이 들어왔을 테지만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깊게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 키 덕분에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는 지금 흉은 안 졌지만 후유증은 아무래도 하중이 있어서 허리에 많이 영향을 가서 지금도 허리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1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계속 많이 관리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고 아이고. 저랑 같이 봤던 남자친구는 신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관제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제에 휘말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뭐 채소 마켓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에서 거래하다가 이런 거는 어때요? 저런 건 어때? 이러면서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냥 대화하다가 거래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를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고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남자친구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불송치될 줄 알았는데 그냥 무혐의로 끝나고 근데 그 과정이 허위 신고라는 게 정말 저도 옆 사람인데도 이게 정말 힘든다는 걸 느낀 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떳떳한데도 막상 신고가 들어오니까 겪게 되는 그게 그 지역 사람이 정말 밑에 지방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밑에 지방 검사가 막 연락 와서 하니까 남자친구 되게 무서워하고 겁이 나고 지금은 괜찮은데 또 다른 것도 있고 지금은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겪지도 않아야 될 일들도 지금 서류나 이런 쪽으로 겪으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만 올해 안에 다 끝날 거라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한 달 전에 오빠랑 저랑 선이랑 셋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옆에서 오빠는 응? 그런 얘기를 언제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전화했었던 이유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제가 남을 도와주면 안 되고 몸을 조심해야 되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꿈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면은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싶고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선이한테도 소름 돋는 게 왜 근데 혼자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네가 봤던 거는 객기일 거야 라고 해서 객기가 뭐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냥 길거리 귀신이죠. 근데 제가 객기가 그냥 뭐 객사한 귀신 아니야? 그치,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냥 잡기의 일종이래요. 자기가 한창 시달렸던. 근데 그게 객기가 사람이 그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병이나 불응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객기가 있대요. 그냥 홀령처럼 귀신이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 때 그걸 그 사람의 틈을 타서 노릴 수 있는 것도 객기이고 그리고 내가 너 혼자 말고 그냥 누구랑 같이 다녀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너가 만날 그 객기는 자기가 꿈을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냥 이게 두 개는 무조건 피해를 볼 건데 너가 다른 사람이랑 보면은 그 사람이랑 나뉘어서 봤기 때문에 덜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니지 마라라고 말을 했던 건데 그게 남자친구였던 거. 저는 정신적으로는 신체적 피해가 있었지만 그 아무래도 옆에서 같이 봤던 오빠 덕분에 조금 제가 그나마 해를 좀 덜 입힐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얘기를 그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연을 제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던 게 첫 시점까지만 해도 그냥 신뢰를 하는 거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고
좀 얘기할 것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 됐던 기간 동안 몸 단련하느라 와. 이제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그 큰 여자. 네. 근데 뭐 그렇게 그냥 끝이 난 거겠죠. 그분의 의견으로는. 다행히도 지나간 거겠죠. 저한테는 끝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단련 잘하고 그리고 올해 안으로 남자친구가 그게 관제에 관련된 거는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얼마 안 지나서 또 저희가 삼재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재는 그냥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나오는 차원에서 3년에 그게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진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네 그래도. 아이고 그린님께서 또 못 오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시간에. 네. 아유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절대 그런 일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 그린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다치지 마시고. 아닙니다. 돌비님 건강을 더 우선시 해주세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그 처지는 아니지만 제가 건강을 막 이렇게 요번에 많이 잃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건강하세요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그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린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린님께서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도 건강하세요. 자, 오늘 그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선희에 대해 얘기할 건데 선희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 처음으로 어떻게 귀신을 보게 됐는지.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선희는 고등학교 친구로 외삼촌께서 신내림을 받으셔서 무당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싫어하셔서 좀 깊은 산속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숨어 살게 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림이 선희한테까지 내려와서 영안이 트여버려가지고 귀신을 보게 됐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선희가 처음 귀신을 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선희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아예 방학식 시작하자마자 시골로 내려갔대요. 근데 방학 끝나고 며칠 더 있었다는데 이때 여름방학은 거의 막 한 달 반, 2달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2달까지? 오, 예. 이제 한 달 반이라고 해도 좀 얘기를 해서 현장 학습 뭐 이런 거 좀 신청을 해서 2달까지 지내고 했다는데 선희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그 시골에는 언니가 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큰 집에 언니 둘이 할머니 손에 컸었는데 그 선희가 여름방학 때 어쨌든 할머니 집에 놀러 간 거죠. 그 시골집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언덕을 올라오면 마당이 크게 있고 마당 옆에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손님을 재웠던 방이 있었고 그 옆에는 외양간이 있고 가운데 메인으로 된 집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앞, 뒤 다시였다고 하고 현관에서 바로 문을 열면 안방으로 길게 방이 있었대요. 집이 진짜 넓고 컸었는데 그 시골에서 솔직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개구리 잡고 선희 말로는 도롱뇽도 잡고 남의 밭에 가갖고 막 서리 해먹고 초등학생 그 4명이서 노는 것도 한정적이었대요. 그 초등학생 4명이 선희 그리고 여동생 친척 언니 둘 이렇게. 그래서 시골 데려다 줄 때 아버지가 박스에 분필이랑 라면 같은 거 잔뜩 주고 가시고 할머니가 라면 못 먹게 해서 몰래 막 라면 부셔 먹고 분필로 막 땅 따먹기 하고 그렇게 놀았대요. 근데 컴퓨터랑 TV가 있는데 채널이 3개밖에 안 나왔다고 하고 그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CD 구워서 라이언 킹 게임 하고 인터넷 될 때는 뭐 테론하고 그래서 그 시골에는
그 4명이서 놀고 그 마을에는 현아라는 여자애가 있대요. 마을에 사는 여자애. 현아. 네, 근데 그 여자애랑 해서 5시도 많이 놀았대요. 근데 맨날 놀았는데 놀아봤자 매일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씩은 같이 만나서 놀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밭을 나가시는데 밭일은 해가 뜨면 더 힘든 일이라고 해요. 아주 새벽부터 나가셔서 기억상 4시, 5시쯤 나가셔서 오후 1시면 끝나서 돌아오시는데 밭일이 끝났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작물 선별도 하시고 해서 항상 점심 지나셔 오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안방에 있고 문을 열면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제가 사진을 시참하기 전에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그 장롱 있고 이거죠? 네. 그림도 굉장히 피카소적인. 제가 그리지 않고 선이가 그려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선이가,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네. 다급함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다급해요. 네. 예. 어쨌든 안방이 있고 문을 열면 그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기장판은 안방 들어가는 바로 입구 앞에 있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주무시는 그 발 끝쪽에는 큰 창문이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문 열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그 전기장판에 주무셨고 선이는 할머니 바로 옆에서 자곤 했다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새벽에 자다가 깼대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고개를 들었는데 약간 살짝 든다 해도 창문이 바로 보이는 위치잖아요. 선이가 할머니 옆에 자면은. 근데 그때 당시 선이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그때 당시 장님 수준이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보였다는 거죠. 근데 자다가 가위에 딱 눌리더래요. 근데 그때 어렸을 당시에 가위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자다가 뭐지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라는 생각이랑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데 창문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유리 창문이었대요. 흔히 보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유리 창문이었는데 그 유리 창문에 뭐가 있길래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머리가 엄청 큰 동그란 머리가 보였대요. 너무 큰 머리여가지고 저게 뭐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데 이때 그 큰 머리 뒤로 엄청 큰 호두나무가 보였대요. 여기서 그 호두나무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100년 된 호두나무라고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그 호두나무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도롱뇽 잡고 서리하고 뭐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놀이도 한정돼 있으니까 할머니가 가지 말라 해도 호두나무에서 막 몰래 놀고 그랬대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한테 얼씬도 하지 말라 막 혼도 많이 났고 했는데 어쨌든 가위에 눌렸을 때 창문에 가만히 서 있는 큰 머리의 사람 형체를 본 거고 어두운 밤에 본 거니까 시커멓게만 보인 거죠. 근데 어릴 때니까 무섭기보다는 저거 뭐지 하고 그냥 또 바로 잠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그냥 별일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밤이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빼 바지? 할머니가 밭일 하실 때 입으시는 바지를 찾는 소리가 들려서 뭐야 시끄러 이래서 막 불도 켜져 있길래 자다가 눈을 떴는데 선이가 일자 자세로 누워 있었고 친척 언니가 자고 있는 선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뜬 상태에서 언니를 보니까 그 언니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고 있었다는 거죠. 되게 머리카락이 길었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어도 그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았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고 있으니까 잠결에 언니라고 생각하면서 뭐야 하면서 막 손으로 머리카락 치우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이불을 다시 머리 끝까지 올려서 잤대요. 근데 밖에서는 할머니 작업복 찾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시끄러우니까 최대한 빨리 자야겠지 하고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언니한테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나 언니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자꾸 헤매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왜 자꾸 나 쳐다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나 할머니 바지 찾고 있었지 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바지 찾고 있는 게 그냥 찾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 시골 밭일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뭐 최씨밭, 김씨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모임처럼 일을 하는 거래요. 오늘은 이씨밭을 도와주고 내일은 김씨밭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르르 다 같이. 그래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봉고차를 끌고 집집마다 할머니들을 태우러 다니시는 거래요. 그래서 선이 할머니를 태우러 오신 건데 할머니가 타려고 할 때 작업복 그 바지를 못 찾아서 봉고차에 타신 할머니들이 바지를 막 다 같이 찾느라 소란스러우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에 선이가 잠결을 깼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언니는 바지나 찾지 왜 나 보고 있었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 안 봤는데?
뭘 안 봐? 언니가 나 보고 있었는데. 언니는 같이 바지나 찼지. 네, 아니야, 너 본 적 없다니까? 라고 하는 동시에 언니를 쳐다보니까 언니 머리카락이 짧더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친척 언니 둘은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엔 이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시골이라서 머리를 매일매일 못 감다 보니까 그 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머리가 칼단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긴 머리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 선이가 아니 언니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닿을 수가 있나? 하면서 언니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으려면은 짧으니까 언니 얼굴이 거진 선이 얼굴에 바짝 붙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자마자 언니랑 동시에 대화하다가 뭐야 개 무서워 하면서 막 소리 질렀대요. 그래봤자 그 초등학생들이 뭐 그 무서움이 얼마나 같겠어요.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또 까먹고 또 헬릴레 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보통 할머니가 점심 끝나서 밭일을 다 끝나고 오시는데 그날따라 되게 일찍 오셨대요. 그래서 밥 해줄 테니까 비닐하우스 가가지고 고추 좀 몇 개 따와라 했대요. 그래서 텃밭으로 가는 길에 빠지면은 비닐하우스가 있대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생각보다 되게 길었대요. 그러니까 입구는 하나인데 비닐하우스는 길다 보니까 선이가 따야 될 고추는 비닐하우스 맨 끝에 있어가지고 쭉 들어가서 고추를 따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쭉 들어가가지고 고추 몇 개를 따고 있는데 따다가 좀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옆을 봤는데 선이 기준에서 중간 부분쯤에 현아라는 친구가 서 있더래요. 선이가 고추는 저 끝에 있으니까 완전 끝에 서 있었고 가운데쯤에 현아라는 친구가 서 있었고 근데 이 마을에는 긴 머리의 여자는 선이랑 선이 여동생 그러니까 이 둘은 어쨌든 촌에서 사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니 둘은 칼단발이었고 이 때문에 근데 현아만 이 시골 동네에서 유일하게 길었대요 머리가. 그래서 언니들이 현아야 너 머리 부럽다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걸 기억으로 현아가 중간에 서 있을 때 머리가 길게 오니까 그래서 그 뒷모습 보면서 현아한테 현아야 라고 불렀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뒷모습만 보이면서 서 있길래 선이가 계속 말을 거는 거죠. 현아야 놀러 왔어? 현아야 나 고추 따고 있어 같이 밥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근데 어차피 비닐하우스를 나가야 하면 현아 쪽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현아한테 걸어가면서 현아야 하면서 말 걸면서 동시에 현아 있는 쪽 입구로 걸어가고 있는데 손에 있던 고추가 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주우려고 딱 줍고 현아야 같이 가 하면서 쳐다봤는데 현아가 없어졌다는 거죠 눈앞에서. 그래서 당연히 먼저 나갔겠다 생각하고 같이 가자니까 지 혼자 쳐가네 뭐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할머니한테 갔대요. 근데 당연히 현아가 나갔으니까 언니들이랑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아가 없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언니들한테 현아는? 이러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웬 현아? 이러더래요. 아니 비닐하우스에서 현아 봤는데 현아 원피스도 입고 있었어 했더니 에잉?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차려주신 밥을 그냥 먹었죠. 응? 뭐지? 하고 그냥 계속 먹고 있다가 오후 한 3시쯤에 현아가 왔다는 거죠. 근데 현아가 왔는데 머리가 단발이더래요. 엄청 화내면서 씩씩대면서 왜 잘랐냐고 물었더니 이가 생겨서 어젯밤에 잘랐어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 아까 비닐하우스 있었을 땐 머리 길었잖아 라고 그랬더니 응? 나 오늘 처음 온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화나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선이한테 설명을 했죠. 비닐하우스에 분명히 긴 머리에 너 원피스 입고 있었던 거 기억한다 너 있었다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어린 애들끼리 그러면 아까 네가 봤던 건 뭐야? 그래서 무서워 하고 또 헬레하면서 또 넘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그 머리 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릴 때니까 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중학생쯤 돼가지고 좀 시간이 흘러서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시골에서 귀신 본 적 있다. 여자 귀신이었다. 뭐 그리고 자다가 머리 엄청 큰 형체를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자세히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자였냐 머리가 길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현아인 줄 알았으니까 내 또래였고 가슴인가 허리인가 거기까지 오는 긴 머리였고 슬리퍼 신고 있었고 원피스도 입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으시다가 약간 흥을 잃으셨는지 아유 헛것봤네 하고 그냥 그러고 마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방학이 돼서 또 시골로 놀러 갔대요. 엄마 친구 가족이랑 여름 여행으로 그 시골로 다시 놀러 가신 건데 근데 거기서 아빠 친구 동창분을 만나셨대요. 오르막길 바로 옆에 집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집이 아빠 친구 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 휴가가 그 아버지 동창분도 시간이 겹쳐서 가족끼리 여행 오시다가 마주친 거죠. 근데 아버지도 시골에 내려오시다가 몇십 년 만에 동창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부 다
친구 동창의 집에 모여서 놀았대요. 근데 선이랑 여동생은 너무 심심했대요. 스마트폰도 안 되는 그 시절이라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여동생이랑 같이 언덕에 계시는 그 동창분의 집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선이가 봤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선이가 오니까 아 맞다. 그래 그때 그 여자애 너 어떻게 생겼다 했었지? 라고 선이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그 머리가 길고 그리고 흰 원피스 입었고 슬리퍼 신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아빠가 야 하면서 동창한테 야 걔 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그 애 여자애 걔 어떻게 생겼지 너도 얘기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구? 이랬더니 걔 죽은 애 있잖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시골 반장? 마을 이장님이라고 그 집에 딸이 있었대요. 근데 얼굴이 진짜 하얗고 머리도 길고 맨날 긴 치마 입고 다니고 근데 걔가 죽었다고 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선이 아버지 초등학생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하다가 그 동창분이 아, 걔 그때 마을 난리 났었잖아. 애가 죽었는데 당연히 이 마을에 난리가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 동창분이 여자 그 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선이가 비닐하우스에서 봤던 여자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봤던 창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빠 친구가 맨날 밀짚 모자 쓰고 다녔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이가 밀짚 모자? 하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창문에 비쳤던 그 동그란 얼굴 있잖아요. 그게 밀짚 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밀짚 모자 쓴 상태에서 창문에 비치면 동그랗잖아요. 근데 밀짚 모자를 정확히 쓴 게 아니라 목에 걸고 있거나 아니면 꼭 눌러 쓴 게 아니라 머리에 얹은 느낌? 약간 그렇더래요. 그러면은 챙이 큰 밀짚 모자를 이 여자가 쓰고 있는 것처럼 쓰면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였던 거죠. 얼굴이 사람 얼굴이란 느낌보다는 너무 크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속으로 와씨 그 여자 맞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그래 그 그림자가 동그랗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동그란 게 밀짚 모자였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걔가 왜 나타났을까 아버지도 약간 그런 쪽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무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선이가 하는 말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신 스타일이어서 왜 그런 게 뭐지 했는데 아버지가 걔가 못 떠날 만큼 좀 억울한 죽음이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난대요. 어릴 때라서. 근데 그걸 듣고 동창 친구분께서 아마 마을의 어린애들이 너희들밖에 없어서 같이 놀려고 그랬나? 라고 흘렸듯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귀신을 조금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도 좀 자그마한 일도 있었는데 그 일은 사건까지 되는 일이었어가지고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그 개구리 잡고 이러고 있다가 친척 언니가 계곡에 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곡이라는 게 어떻게 알았냐면 어른들께서 차를 몰고 계곡으로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가시는데 그걸 애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 계곡 간 거 기억나지 않냐 우리 그 길 다 기억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물놀이를 하자라고 했대요. 넷이서 친척 언니 그리고 선이 여동생 그렇게 넷이서 갔는데 차로 가면 금방 갔던 기억이어서 계곡이 엄청 가깝거니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수영복 입고 튜브 막 다 각자 불어가지고 그거 막 겨드랑이 껴가지고 차 타고 갔던 그 길로 넷이서 걸어간 거죠. 근데 차로 갔을 때 30분이면 솔직히 애들이 걸어갔을 때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래서 땡볕에서 땀 뻘뻘 2시간을 걸어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곡에 도착해가지고 계곡이라 근데 얘기를 해봤자 그 여기 지역을 말씀드리면 충북 쪽이래요. 계곡이라 하긴 좀 애매한 그런 물가에 놀러 간 거죠. 그래서 선이가 와 물이다 놀자 했는데 물에 들어가려 하니까 선이가 느끼기엔 조금 뭔가 들어가기가 싫었대요. 그러니까 땡볕에서 2시간을 걸어왔는데 땀 뻘뻘 흘리고 놀아야지 하고 놀려고 했는데 선이가 물 보자마자 나는 안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들어가면은 뭔 일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보통이면 언니들이나 여동생이나 아 그래? 너가 그냥 놀기 싫다고 하면 뭐 놀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잘 들어준 언니들인데 2시간이나 걸어오다 보니까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아니라고 너도 같이 그냥 놀자고 뭐 이렇게 설득을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선이 여동생이 선이는 안 들어가고 언니 둘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선이 동생이 물에 들어가다가 물에 쿵덩 하고 빠지더래요. 근데 계곡은 아시다시피 눈에는 낮아 보이지만 갑자기 그 깊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막 허우적 대다가 빠진 거예요 그냥.
근데 초등학생 애들이 수영도 못하고 뭘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언니들끼리 해가지고 서로가 팔을 길게 뻗어서 서로를 손에 손 잡고 연결해가지고 키 큰 언니가 물가 쪽으로 맨 끝에 서가지고 튜브를 끝에서 얹어가지고 준 거래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건졌대요. 근데 건지고 나니까 물에서 못 노는 거죠.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물에서 10분도 안 놀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려는데 2시간 걸어왔고 그리고 다시 땡볕으로 4시간 왕복을 해서 걸어가니까 온몸이 싹 다 탔다는 거죠. 피부가.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언니들이. 선아 근데 왜 물놀이 하기 싫었어? 너 그렇게 덥고 했으면 충분히 놀 법도 한데 왜 안 놀았어? 그랬더니 그냥 그날따라 들어가기 싫었고 물이 너무 시꺼매 보였고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시꺼매서 뻐름직해서 들어가기 싫었어. 근데 언니들은 왜 들어갔어? 누가 봐도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았어? 선이는 그렇게 느끼니까 똑같이 언니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언니들은 아니야 바닥 다 보였고 다 들어갔어. 그래서 선이 여동생이 빠지는 이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상하고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선이라는 분의 처음으로 귀신을 목격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의문인 게 야 그 애가 보였나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때부터 귀신을 계속 본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때부터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기보다는 좀 집에 뭐 피로 연결되어 있는 뭐 어머니가 본다던가 할머님이 본다던가 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네. 때는 그 연결돼 있는 게 아무래도 거기 시골에는 어린이라는 거는 그 5명밖에 그렇지. 없었고 가도 그 여름방학 때 이후로 또 한참 크기 전까지는 또 안 간 거죠. 중학생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 때 그 영의 여자아이를 본 거고 크고 나서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 근데 이미 어른들께서는 크셨으니까 좀 그런 거를 인지도 못하고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머니께서 호두나무 쪽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호두나무라는 거 자체가 조금 좋은 기운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선의 자체가 좀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몸인데 그래서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좀 느끼고 언젠가는 볼 건데 처음으로 본 게 그 귀신인 거지. 네. 근데 크고 나서 네. 그 동창분이랑 만났을 때 그때 한 번 이후로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그 여름은 엄청 길어서 매일 거기 있다시피 했었대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그린님 그림부터가 너무 다급함이 느껴지면서 공포스러운 그것도 또 살려주셨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친구분께서 겪은 게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많으신 분이고 오늘은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게 또 시골 배경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시골 배경인 무서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시골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